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6번째 16회 슬로우 리딩 해설 및 피드백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줌 하상 조회를 시작했죠. 우리 26명 학생 나중에 2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서 2명까지 다 확인을 해서요. 26명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줌 화상 조회하면서 선생님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을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별도로 학교 및 학교 행사 안내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재량 휴업일 단기방학이어서 월요일 화요일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 과제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시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이 17회 몽실 언니 9장 9챕터를 과제를 올릴 거예요. 그 과제는 꼭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개학하고 10월 7일 날 수요일 날 짝수반이 되겠죠. 짝수반 공개 수업 때 수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까 모두 다 과제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화상 조회할 때 안내를 했을 때 13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그 사이에 올라와서 보니까 3명의 학생이 더 해주셔서 16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26명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때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안내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들이 이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에 올린 글들을 중심으로 우리 반 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2월 달에 학교 5학년이 다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거 지나간 건 놔두지만 2학기 때 13회부터 13, 14, 15, 16 오늘 또 하나 17회까지 해서 밀린 거 있는 친구들은 추석 연휴 기간 9일이나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9일이죠. 9일 동안 밀린 거 꼭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속한 바와 같이 미리 예고했어요. 계약하고 나서 10월 5일 날 그때부터는 학교에 남아서 독서록을 공책에다도 써야 되고 독서록에다도 써야 되고 또 검사 받은 걸 또 클래스팅에 과제 방에 별도로 또 올려야 돼요. 번거롭죠?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밀린 거 13회부터 다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리딩 독서교육 해설 및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명의 학생 중에 우리 은혁이 거부터 늘 우리 은혁이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 은혁이 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비닐봉지의 나쁜 점, 해로운 점을 소개하세요 라는 그런 주제였죠. 자, 우리 은혁이 어떻게 조사해 왔는가 한번 볼게요. 요즘의 비닐봉투는 어디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닐봉지는 연간 50억이 아니네. 5천억 개 이상이 사용된대. 야, 전 지구의 인구가 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5천억 개면 한 사람당 500장 정도를 쓴다네. 한 사람이 500장. 어마어마하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90억 개 정도가 쓰이고 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약 370여 장이나 된다. 매일같이 약 5천만 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것으로서 지난 10년간 1.5배나 증가했대. 야, 지난 10년간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어. 1.5배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비닐봉지의 문제점은 첫째, 좋아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글쓰기 방식 참 훌륭합니다. 자, 첫째, 버려져서 분해가 안 되는데, 분해되는데 약 500년. 이 비닐봉지가 500년 가야 썩는단 말이야. 500년.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자, 둘째, 분해가 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이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247만 톤에 이른다. 야, 지구온난화, 우리 지금 요새 올해 특히 지구의 기후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비가 자주 온다든가 태풍이 자주 온다든가 또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또 러시아 같은 데는 폭염, 그 러시아 같은 그 추운 지방이 막 온도가 40도씩 올라간대요. 그리고 막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런 이유가 다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사실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비닐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산화탄소와 비닐봉지가 바다나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많은 해양 생물들은 비닐을 먹고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고래와 같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그 죽은 고래 같은 물고기의 배를 해부해 보면 그 물고기의 위에 음식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쓰레기로 가득해요. 아유, 이게 고래가요, 그 비닐 같은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것들, 이런 비닐을 먹으면 착각을 일으켜요. 뭘 먹었구나,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 사실은 먹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고래가 말이야, 소화가 안 되는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걸 먹고는 영양실조에 걸린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문제가 이러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비닐봉지가 과하게 많이 쓰여지고 또 버려지고 있다. 비닐봉지는 평균 25분밖에 안 쓰는데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이나 걸린다. 야, 이게 참 인상적인 표현이네. 우리 비닐봉지가 오래 안 쓰죠. 잠깐 뭐 물건 담아가기 위해서, 물건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게 평균 25분 정도밖에 안 된대. 예? 근데 말이야, 이 썩는 데는 500년 걸린대. 25분 필요하다고 500년을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되죠. 그래서 비닐봉지의 해로운 점에 대해서 우리 은혁이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문제였는데, 자, 우리 첫째,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는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무상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고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5개월 만에 사용량이 90%, 와, 엄청나네요. 90%나 줄일 때 엄청난 효과를 보이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닐봉지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안 줍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개인 쇼핑백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봉투를 사려면 쓰레기 봉투 같은 것들을 사야 되죠. 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인단 말이야.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죠. 자, 두 번째로 세계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여한 나라는 덴마크인데 그 덴마크는 1인당 평균 비닐 사용량이 4장밖에 안 된대요. 4장밖에. 1년에 4장이면 엄청 적은 거겠지. 그래서 비닐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었답니다. 다 비싼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세 번째.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와이는 미국 최초로 비닐 사용을 금지한 주이다. 아예 그냥 이건 세금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비닐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아예 전면 금지. 하와이 같은 나라는 섬이라서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비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관광객들이 안 오겠죠. 근데 관광객들이 안 오면 이게 하와이라는 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고 아예 비닐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 봉지로 대체했다. 연간 18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탈리아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2011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을 했네요. 자, 다음엔 우리 중국에서는 2008년부터 비닐봉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야. 유료화하였다. 이 정책으로 3년간 360톤의 석유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래요. 중국도 나름 이렇게 노력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게 희망사항이구나 이거는. 그래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비닐에 이제 해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도 하고 각 가정에서도 하고 또 이런 관공서 학교 같은 이런 관공서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노력을 우리 은혁이가 우리 은혁이 글쓰기의 틀을 참 잘한다는 게 이렇게 띄워쓸 줄 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어서도 쓰게 되는데 이거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들어요. 근데 우리 은혁이는 첫째, 둘째 이렇게 나라별로 다 줄을 바꿔서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줄바꿈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여기 주제가 이게 선생님은 사실은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래 나오네요. 자, 이 하이라이트가 세 번째 주제야. 이 세 번째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자, 세 번째,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의견 중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실천하자는 쪽, 즉 그 사람한테 그냥 맡겨라. 그 사람이 알아서 소비를 줄이고 알아서 전략하게끔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라라는 의견과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하는 쪽 중 이거는 세금이나 벌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강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하나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쪽과 하자는 쪽과 사람이 자발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강요를 해야 된다는 의견 중에서 어디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 은혁이 의견 한번 볼게요. 나는 세금이나 벌금으로 강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죠. 나는 강제하는 쪽 의견을 지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나왔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죠. 역시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근거를 들 때는 왜냐하면 첫째,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어서 그 근거를 자기의 주장,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첫째,
스스로 절제하고 실천을 하면 안 지키는 사람 많을 것 같고, 나 하나 쓰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거 사실 이래. 이거 너 스스로 하거라. 응? 스스로 아껴서 전략하고 아껴서 절제라 이렇게 해놓으면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비닐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선생님이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 참 중요하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책을 또 천천히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글로 쓰는 이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둬야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로써 표현하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한테 맡겼더니 참여하는 사람 꾸준히 참여해요. 26명 중에 평균적으로 16명 정도는 참여를 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한 10명랑은 강제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해.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강제성을 떼어야겠다 해서 2학기 지나간 건 놔두고 13회부터는 너희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등교했을 때 학교에 남아서 숙제처럼 하고, 또 숙제한 걸 다시 집에 가서 클래스 등에 다시 올려야 한다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차발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줬지만 15, 16명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10명가량은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강요를 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벌금이나 세금으로 강제하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잘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돈 내라고 그러면 벌금 낸다? 아니면 심하면 말이야,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해야 돼. 누가 저게 돈 내고 싶어하고 벌금 내고 싶어하고 누가 교도소 가서 살고 싶겠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너 저 슬로우 리딩 독서교육 그거 과제 안 하면 남아서 책 읽고 남아서 글 쓰고, 그리고 또 검사 받고 집에 가서 또 올려. 누가 남아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남아서 했을 뿐더러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련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안 해.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벌금 매기고 자유를 속박하듯이 남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 자, 세 번째, 나는 아빠랑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면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정말 많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나는 집에서 분리수거 모으는 가방을 주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정마다 쓰레기가 무게별로 요금을 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줄 것 같다. 그래요. 선생님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이제 선생님은 쓰레기 담당이야. 선생님은 이제 뭐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쓰레기 이제 담당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이제 거의 매일같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쓰레기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조그마한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어. 그래서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까? 저 좀 줄여야 되는데, 분리수거 잘해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은혁이 생각은 쓰레기 무게별로 요금을 내게 했으면 많이 줄 거야. 이것도 실현 가능할 거야. 나중에 가면은요, 쓰레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 재활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리면 아마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요금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혁이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나름 여기저기서 이제 찾아서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내 선생님은 늘 하지만 은혁이 이렇게 글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작가 됩니다, 작가. 예?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글을 읽고 글을 이 정도로 쓸 정도 되면 정말 나중엔 말도 잘할 뿐더러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왠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대접받아요. 왠지 그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지적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우리 은혁이가 이미 지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훌륭한 은혁이의 글 잘 보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우리 황정수. 자, 우리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나쁜 점. 비닐봉지를 쓰고 나면 버리는데 썩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10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심하면 은영이가 말한 대로 500년은 가야 썩는 그런 비닐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비닐봉지를 석유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자원이 없고 만들어진 비닐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쵸, 그 비닐봉지는 석유에서 뽑아냈을 때 그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거죠. 에? 비닐에서 석유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거꾸로죠. 석유에서 여러 가지 걸러낸 것 중에 찌꺼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비닐이란 말이에요. 비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석유도 없잖아요. 그 비닐 만드는 거 다 거의 전량 수입이야, 수입. 왜냐하면 석유를 다 수입해 오잖아요.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자원이 없잖아요. 자,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여러분들 사는 곳 주변에요, 쓰레기장, 쓰레기 소각장 들어서면 주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인가 뭐 이런 발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이제 흘러나와서 사람 건강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지 근처에는 매각장,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들을 안 만들고 매립장, 쓰레기를 이제 매립하는 그 매립장도 잘 안 만들죠. 이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닐봉지의 해로운 점은 첫째, 1번. 숫자 붙이는 것도 좋아요. 1번. 버려진 비닐봉지가 하수구에 막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물이 더러워져서 그 더러워진 물을 마신 사람들은 수인성 질병, 아이고 어려운 말 나왔다. 수인성, 물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흙탕물, 썩은 물 막 이런 거,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이제 거기에서 각종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에는 많은 세균, 병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먹고 수인성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닐을 먹은 동물들 등의 병에 걸려 죽고 지구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 땅을 좋게 만드는 지렁이가 비닐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어 지렁이가 죽고, 그렇다면 땅이 좋아지지 않고 좋은 농작물이 나오지 않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안 좋은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은 우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비닐봉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로운 점 정말 많다. 우리 이 문장은 상당히 깊이 있는 문장이에요. 상당한 생각을 하지 않은 사색의 힘, 사유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안 나오는데 이건 정말 명문장이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 던져보셨죠? 잘 던지면 결국 나한테 이렇게 돌아와서 도로 잡죠. 바닥에 안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부메랑 같은 거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오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 물고기들은요,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 바다의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이 나중에 이제 잘게 쪼개지면 그게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바다에 이제 가라앉고 이러면 이거 물고기가 먹어. 근데 그 물고기를 결국 어부들이 잡아서 누가 먹느냐? 우리 인간이 먹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럼 우리 인간이 건강해져요.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어. 그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어. 그러면 물고기가 병들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 같은 것들, 플라스틱 같은 것들, 환경을 오염하면 환경 오염의 끝은 결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닐봉지 줄이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기. 인도, 1번 인도. 인도에서는 매년마다 5월 1일을 비닐 없는 날로 정했다. 방글라데시아에서는 질병과 홍수가 늘어나는 것이 비닐봉지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맞아요. 그 비닐봉지, 플라스틱 같은 것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비닐봉지의 내구성을 높여서 가격을 비싸게 매겨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이거 세금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네. 쓰레기 봉투 사실 그거 재료비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쓰레기 봉투 하나에 10,000원이야. 에?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함부로 쓸까? 함부로 버릴까? 그렇지. 함부로 안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비싸요. 일부러. 그게 왜 그러냐면 재료비는 싸지만 쓰레기 봉투 많이 사용하지, 비닐 사용하지 말라고 일부러 비싸게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에서 비닐봉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볼 수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비닐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웃 사람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 사용을 줄입시다 라는 말로 캠페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그게 세계로 퍼져나가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대한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 같은 재활용품을 써야 한다. 그래. 우린 선생님 정수가 참 기특한 게 이런 이제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걸 실천하려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또 내 주변에도 알려야겠다. 이런 실천하는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책에 있는 내용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여러분들의 삶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수처럼 쓰레기를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편하긴 하죠. 에? 비싸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방금 말하는 것처럼 개인 컵을 사용해야 돼. 개인 머그컵. 머그컵은 한번 쓰고 버리진 않잖아. 에? 비싸고 귀하니까. 그쵸? 귀하진 않아도 비싸니까. 그래서 선생님도요 일회용 컵 거의 안 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에 오면 항상 이렇게 생긴 머그컵, 이렇게 생긴 머그컵 하나, 이렇게 생긴 머그컵 하나, 이건 양치질용, 이거는 물 마시거나 차 마실 때 마시는 머그컵. 근데 너희들 이런 머그컵 하나씩 다 우리 1학기 때 만들었었죠? 세라믹 도자기 만들기 할 때 컵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컵을 자주 사용해서 일회용 물건을 일회용 종이컵 이런 거 사용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 문장 아주 인상적이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죠. 스스로 절제하고 실천하는 자는 쪼개탄. 우리 은혁이하고 좀
다른 생각이구나. 한번 보자. 맨 처음에 비닐봉지의 단점과 지금의 심각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벌여 국민의 생각을 먼저 바꿔놓으면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비닐봉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나 동물이나 많은 생명과 지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강제성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고 벌금을 걷어내면 시민들이 오히려 시위를 하거나 국민들이 겨우 비닐봉지 때문에 벌금을 내? 라는 생각을 하고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이 생각을 바꿔놓고 스스로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지구를 생각하고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 버릴 때 환경을 보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때처럼 함부로 버리지 않아 환경이 좋아져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자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절제하고 실천하자라는 의견을 지지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정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잘할 것 같아요. 정수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 마음가짐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 사실. 그래서 돈을 벌금을 갖다가 내고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 노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수처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명의 선수, 황정수 작가와 준혁 작가라는 말을 써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두 명의 친구를 하고 나니까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1부 여기서 끊고 2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